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는 사단 칠정론에 대해서 말씀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그 사단 칠정론이 조선 역사 속에서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그 논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이걸 중심에 두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조선 중기와 후기를 떠올려 볼 때에 이른바 학파, 탕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제 이 조선 중후기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선조시대 이후에 사림 세력이 천하통일을 하거든요. 사림 세력이 중앙 관계를 다 장악해버리고, 그런 다음에 그 사림 세력 사이에서 이른바 서로의 입장과 태도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는 것이 학파의 시작입니다. 그 학파의 분리, 서로 다른 학파를 시작하게 하는 단서가 되는 게 바로 이 사단 칠정론이에요. 사단 칠정론에서 우리는 이황 선생이 취하고 있는 입장을 보게 됩니다. 이황 선생은 특히 이치에 주목하죠. 그러니까 이치에 힘을 실어주려고 하고, 그런 이치에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이황 선생의 태도를 우리는 주리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어째 글씨가 그냥 이상해져가지고요. 이치에 중심을 뒀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치에 중심을 뒀다는 것은 전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마음속에 이치라고 하는 놈이 사는데, 이 이치라고 하는 놈이 기지를 지도해가는 절대적인 힘을 갖는다, 이걸 앞장세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황 선생의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잘 아는 또 이황 선생과 이 대립각을 이루는 인물 중에 이 선생, 율곡 선생이 있죠. 율곡 선생은 그 반대쪽에 쓰는 거예요. 율곡 선생은 이쪽에 더 중심을 둡니다. 그래서 율곡 선생의 입장을 주기설이다, 기운에 중심을 두는 학설이다. 보다 이제 객관적으로 표현해서 이치와 기운을 같이 보는 학설이다 해가지고 이기이원론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치와 기지를 두 개를 동등하게 본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우리는 이제 이 사단 칠정론이 조선 역사 속에서 끼치고 있는 영향을 얘기할 때 이 두 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두 분이 다 사단 칠정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기들의 이 학설을 정리해내고, 바로 그 제자들이 그 학설을 수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가 학파의 형성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선생은 이제 이황 선생에게 와서 이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황 선생이 50세에 이제 50세에서부터 이제 70세까지가 이황 선생의 이른바 이제 만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때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역사 속에서의 이황 선생의 모습이 전부 틀잡아져 나오는데, 50세부터 당신이 제자들을 가르친 데가 계상서당입니다. 계상서당. 또 혹자는 뭐 이게 서당이 아니라 그냥 계당, 계상에 있는 집이었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계상은 지금 태계 선생 종가가 있는 곳, 바로 거기가 계상인데, 거기에 이제 옛날에 서당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이 계상서당에서 50대에 이제 이 제자들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율곡 선생이 찾아와가지고 질문을 던졌다 이거죠. 그래서 율곡 선생은 태계 선생한테 이 가르침을 받고 나름의 입장과 태도를 완성시켜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율곡 선생이 퇴계 선생의 제자다, 문도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제자다 아니다, 문도다 아니다. 조선시대의 그 개념으로는 문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문도다 아니다를 가리는 것은 여러 개의 이 기준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직접 와서 가르침 받는 거. 그러니까 쌀 지고 와가지고 직접 이제 선생하고 같이 살면서 배운 거. 그런 경우에 이제 제자로 분명하게 이제 포함될 수가 있겠죠. 근데 조선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직접 가가지고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어쩌다가 큰 스승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쩌다가 길 가다가도 가서 가르침을 청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한 번 와가지고 가르침 청하는 경우 그런 것도 이제 문도를 분류로 합니다. 또 직접 보고 질문을 던지거나 뭐 가르침을 받거나 하지 않고 서신으로 질문을 던지고 가르침을 받았을 경우에 편지로 그런 경우에도 문도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문도의 폭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런 조선시대적 문법을 통해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이황 선생의 제자 속에 율곡 선생이 든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율곡 선생은 이황 선생과 대립각을 이룰 정도로다가 아주 그 학문을 완성시켰고, 그 역사를 통해서 내내 이제 아주 엄청난 규모의 학단을 이끌었으니까, 이제 나누어서 얘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 그렇게 나누어서 얘기할 때에 아주 미묘한 측면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어제 본 것 중에 사단칠정론이 처음 얘기될 때 기대승이 질문을 던졌다. 이황 선생에 대해서 기대승이 질문을 던졌는데, 기대승의 이 질문 내용 중에 가장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 이치와 기운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이 이치와 기운이